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1, 2인 가구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이른바 멀티홈에 대한 새로운 건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양부는 세대별 규모 제한 완화와 내부 설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가능한 멀티홈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홈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또 이를 통한 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황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가구 증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1, 2인 가구 증가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1, 2인 가구에 대비한 그런 정책들을 내놨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홈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앞으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일부 공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가 독신자라든가 고령자, 1, 2인 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설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우리가 세대 구분형 아파트, 멀티홈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크게 활성화가 될 어떤 이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세대 내 공간을 분할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에서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세대 구분형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작년 5월 달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에서 30제곱미터까지를 별도로 임대 공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시장에 안착이 되지 않고 설계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기준을 보다 완화를 해갖고 새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대책을 보면 크게 세대별로 규모 제한을 작년까지는 한 세대에 30제곱미터 이상을 30제곱미터까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런 규모 제한 자체를 없앴고, 두 번째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에서 두 가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내부 설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특징입니다. 네. 인구 구조가 변하면 가구에 사는 그 집의 구조도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세부 조건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작년 5월 달에 나왔다라고 했댔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부분은 규모 제한이 규모 제한이 이번에 완화가 됐는데요. 작년까지 어떻게 되냐면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만 30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면적 관계 없이 이걸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아파트에서도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제곱미터로 제한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걸 완전 폐지를 해갖고 시장 자율에다가 맡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세대로서 최소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제곱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없앴지만은 적어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요. 독립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이번에 마련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 설계 기준이 없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 기준 조금 살펴볼까요? 독립된 현관을 반드시 따로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개 이상의 침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개별 부엌을 만들어야 되고 샤워 시설이 구비된 개별 욕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까지가 샤워 부스가 설치된 어떤 그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필요할 때 이걸
1억 원을 반드시 이제 뭐 임차를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임차를 안 줄 때는 한 가정이 동시에 그냥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통합 가능한 어떤 연결문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두 가구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 데 대한 세금 관계죠. 이게 가능하도록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를 해야 된다. 이런 6가지의 설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했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부대 복리시설 설치를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처럼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 가구가 증가가 되는 거죠. 세대는 한 세대지만 거주하는 가구는 이제 2가구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주차장 이런 설치 의무 기준을 면제를 그대로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왜 면제를 해줬냐면은 이것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크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하게 되면 좁아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또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지 내에서 세대 분리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차 가구 수하고 임차 가구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단지가 전부가 그런 어떤 아파트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1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어떤 주차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이 대단히 우려가 될 때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 구분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에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가장 특징은 이렇게 정확한 설계 기준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적용 대상이 좀 궁금한데요. 신축은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축 아파트는 지금부터 설계를 한 아파트는 다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허가가 득하고 착공이 되지 않은 아파트도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능합니다. 네.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겠죠. 리모델링은 이제 구조 안전 진단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력벽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안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설계 기준 이미 마련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업무 처리 지침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5월 14일부로 각 지자체에 통보가 돼갔고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던 부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났던 어떤 아파트들 이런 부분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지는 걸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개발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이 건설 기준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또 작년 5월 이전에는 어떻게 좀 시행이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5월달에 아까 얘기대로 이 지침이 나왔다고 했던데 그거는 오늘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새로 나온 어떤 정책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지침 자체는 폐지가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존 지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동주택에서만 이게 해당이 되고 또 30제곱미터까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는데 그건 폐지가 됐고 5월 14일부로 지자체에 통보를 할 예정이고 통보와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또 동 기준에 따른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까 얘기했더라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아까 전에 현관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욕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주방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어떤 부분에 추가 설치되는 부분이 내력벽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안 됩니다. 네. 단지 이제 이런 어떤 구조 안전 진단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분양을 통해서 구조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설계 지침이 적용이 돼갖고 가능하다. 이렇게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변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존 적용 대상이 85제곱미터 이하 초과였었거든요. 네. 단위 면적당 이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위 면적당 면적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많아져 갖고 어떤 단지 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동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단지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가구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입지 여건이나 해당 지역 수요 특성 자체가 이제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많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1, 2인 가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네. 이미 최근 LH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59제곱미터하고 74제곱미터 세대를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해가고 시중에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지어질 경우에 생각해보면 기존 주택보다 훨씬 가구수가 늘어나거든요. 뭐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또 뭐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 부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부대 복리시설이 이미 1991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1991년도 우리가 1990년도에는 한 가구에 3.7명이 있었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2.69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대 시설 설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의 사회 인구 구조, 가구 구조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가구 평균 가구원 수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분리형을 해갖고 1, 2인 가구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3.7명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현재 우리가 사업 승인을 나거나 이럴 때 대부분 보면은 여유 있게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에 약 120% 정도 내에 돼 갖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대 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는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뭐 요즘은 한 가구당 차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도 뭐 제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신규로 되는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뭘 거치냐면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통 영향 평가에서는 법적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120%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설치 기준의 1.2배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누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체 단지의 전 세대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대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만 이게 초과를 할 수 없는 어떤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가 단지 내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 대수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대신에 6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해 갖고 상당히 주차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설치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임차 가구에 대해서 0.2대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갖고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건설 기준에서 현관 따로 있어야 하고 뭐 욕실과 부엌도 따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설치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분양가에도 좀 가산이 필요할 듯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건축비 가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비 가산이 된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이 아파트를 뭐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투자의 대상이고 재테크의 대상이고 그냥 사는 데 대상이었죠. 지금부터 이 아파트는 돈 버는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정 부분 건축비가 가산 비용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구입을 해갖고 매월 단위의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매월 단위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투자비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뭐 너도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이 세대불량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가요?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가 동단위로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대가 2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네. 그게 동단위로 세대불량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데 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길충이 이미 완화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불량 아파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